네. AWS, MS, 구글 클라우드 AI 수요의 1분기 깜짝 실적. 빅테크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되게 좋더군요. 네. 실적은 뭐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이제 메타 빼고는 이제 주가 흐름이 사실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메타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적을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실적 말고 그 니네들 실적 안에서 AI 실적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앞서서 이제 타이틀에서 나왔던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는 이 AI 쪽, 이제 클라우드 쪽 실적이 뭐 굉장히 좋았죠. 이 부분도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섹터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저들의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빅테크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줄이는가, 느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아마 지금 뭐 마이크론도 주가가 좋긴 했었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 이제 그 풀이장 보시면 반도체 쪽 분위기 상당히 좀 좋죠. 이쪽 이제 빅테크 쪽의 설비 투자 계획을 5,700억 달러 정도 계속 언론에서 노출시키면서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나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었죠. 좋은 실적이었는데 그 안에서 생각보다 그 AI 쪽에 일단 투자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있었고, 이제 메타가 하나 좀 맞불을 좀 났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인수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이제 참전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어떤 결과 발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큰 무리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한은 금리 인사론 급부상, 증권가 연말 3%. 지난주였나요? JP모건 등 일부 이제 해외 IB들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너무 좋고, 뭐 내수 관련된 그런 투자 지표들도 괜찮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한번 올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제 그런 해외 IB들 전망에 이제 같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모양이군요. 네. 한투에서 올해 이제 한 두 번 정도 올려서 연말에 한 3% 정도 일단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굉장히 한 연말로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올 것인가다라는 걸 이제 예측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아무래도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유가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경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다른 어떤 뭐 인플레이션을 상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는 좀 힘들다는 뜻인데, 신현송 하는 총재 청문회에서도 이런 쪽의 뉘앙스의 좀 발언이 좀 나왔죠. 일단 물가와 성장 중에 어느 쪽에 이제 무게를 두냐에 대해서 이제 물가 쪽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입장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한투 같은 데서는 이제 올해 두 번을 올리겠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인하 쪽에다 무게를 좀 뒀었었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네. 지금 금통위 위원들이 인상, 동결, 인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언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원래 좀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보는 분이죠. 신현성 총재가 온 것도 좀 증권사들의 저런 전망의 좀 변화의 이유도 아닌가, 뭐 그런 점을 오늘 물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이었어요.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예, 8천을 좀 앞서가는데 7천을 바라보는 코스피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확 되는데, 어쨌든 일부 곧버 상장 폐지. 저 상장 폐지된 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서 그런 건가요?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일단 이것도 가격적으로 1,000원 이하 뭐 이런 기준이 좀 있긴 한데, 삼성 인버스트엑스 코스피 200 선물 ETN이 이제 지난달 말에 상폐가 됐죠. ETF는 이제 펀드고 ETN은 채권입니다.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여러 부분들이 이제 기준치에 못 미치는 상품들이 이제 상장 폐지를 계속 될 텐데 상장 폐지를 하면 물론 뭐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한 가격으로 나한테 다시 어떤 뭐 환급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을 때 이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인데 이것도 상패를 원래 가서 서야 되는 게 맞는데 교환 비율 좀 조정을 하면서 상패는 일단 좀 면했습니다. 근데 이 작년에 거의 2,000원대 중후반이었던 이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짜리가 지금 현재 190원 정도, 180원인가 그 정도 하죠. 근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만 본전이 작년 4월달 기준으로 본전이 갈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이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상패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갖고 계시나 큰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종목군들은 상품군들은 이제 상패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개 상품들이 이미 상패가 들어갔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어떤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배관 관련주죠. 배당이 아니라 강관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까? 그쵸. 이제, 좀 넓게 보면, 좁게 보면 이제 배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넓게 보면 LNG 전체 밸류체인이라고. 뭐 피팅 밸브니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온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뭐 본행제도 이제 들어갈 수 본행제까지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아주 크게 보면 이제 조선주까지 이제 갈 수 있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 어떤 뭐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 뉴스를 보면서 호르무즈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LNG 수요가 대체제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유 부분을 LNG가 대체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발전 정도 외에는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원유가 했던 걸 LNG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나프타 같은 거를 가스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드시는 비타민 같은 경우도 다 원유로 만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건 좀 약간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원유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그냥 LNG 쪽을 아예 좀 더 키워서 이쪽을 이제 상세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원유와 LNG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이제 그 원유는 비축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LNG 같은 경우는 영하 160도 이하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축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원유 대비해서 좀 약간 어떤 보관 같은 게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LNG 보관 설비를 굉장히 좀 많이 늘리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충남 단지는 이제 20만 입방미터 크기 10기를 지금 건설 중이고요. 포스코는 포스코 인터가 되겠죠. 133만 입방미터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 이쪽과 관련된 섹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LNG 수출이 늘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출 터미널 관련들, 배관 관련주들, 이제 피팅 관련주들, 그 다음에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수입 인프라 관련주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본행제들,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이걸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선주들 중에서 이제 LNG 탱커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가 있다라는 분석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그냥 테마성으로 저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슈 4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플로어에서 오늘 중요한 이슈 마지막에 좀 AI CPU가 삼킨 D램 메모리 쇼티지 1년 더 간다. 이 내용을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반도체부터 좀 보죠. 반도체 지금 삼성이 한 2% 가까이, 하이닉스는 2.6% 정도네요. 오늘도 SK스퀘어가 지금 오늘 뭐 거의 6.56%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소부장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일단 제일 눈에 띄네요. 한미반도체가 좋고 하남 머티리얼즈도 좋고 롯데에너지 에너지 머티리얼도 좋고요. 예, 요즘에 기판주도 상당히 좀 좋았죠. 지난주에 기판주 오늘 뭐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은 뭐 좀 쉬어가는 분위기라기보다 오늘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한 2% 가까이. 코리아 서키트, 심텍도 2%가 이 정도 상황이고요. 자동차 오늘 플러스고 로봇주 오늘 좋네요. 로봇주 좋고
조방원전 잠깐만 볼까요? 조선, 방산, 원전, 뭐 전력 설비는 오늘도 엄청납니다. 네. 자, 위원님 좀 다시 받아주시죠. 네, 네 전해주시죠. 네. 네. 타이틀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삼킨 D램 메모리 쇼티지 1년 더 간다.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말 정도에서 어떤 공급 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더 간다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 반도체를 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되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죠. 지금이 과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맞느냐, 그 어떤 수치도 슈퍼 사이클을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제 어떤 주장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이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엄청난 영업 실적을 내는 것은 물량을 많이 공급해서가 아니라 이제 인위적인 감산을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주장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번 이 어떤 CPU에 의해서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가 얼마나 좀 오래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HBM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HBM도 D램이고 GPU에 HBM과 D램이 엄청나게 많이 같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메모리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우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또 이 CPU 때문에 이 D램이 어떤 사용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CPU 확산까지 맞물리며 범용 D램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는 이제 분석인데요. AI CPU가 기존보다 최대 4배 많은 이제 범용 D램을 이제 탑재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D램은 더 어떤 시장에서 필요를 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격은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되겠죠. CPU 제조사들은 기존에 이제 96에서 256GB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300에서 400GB까지 탑재를 더 늘리는 것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산업 이제 추론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CPU 비중이 대폭 늘린 서버 구성이 확산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GPU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GPU와 CPU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의 일을 하라고 하면 CPU가 압도적으로 빠르죠. 근데 GPU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GPU를 많이 쓰는 거죠. 인텔 경영진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어떤 그 코멘트가 좀 나온 부분인데요. 추론용 인프라에서 GPU, CPU 비율이 현재 GPU가 4개 필요하면 CPU가 하나가 필요한 단계인데 앞으로는 그게 1대1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금 뭐 CPU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 왜 주가 흐름이 상승을 하는지 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이제 최신 모델들이 DDR5 탑재 용량, DDR4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DDR5가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베라 루빈에서 288기가 정도 탑재, 그다음에 AMD는 MI400에서 432기가 가장 많은 용량을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TPU 8i에서 288기가,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는 제온에서 400기가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달에 반도체 수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잠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올 수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잠정치니까. 사실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산업이나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왜 어떤 실적들을 전년 동기 대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한 기업들은 대부분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를 하는 거죠. 여름에 성수기인 기업이 봄에 어떤 1분기와 2분기를 실적을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반도체는 지금 성수기와 비수기가 없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동기 대비가 모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약간 실망스러운 잠정치이긴 하죠. 어떤 부분이 이제 5개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D램 부분, 그다음에 D램 모듈. D램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이제 램을 꽂을 때 이렇게 네모난 기판 위에
반도체들이 빵빵빵빵빵 이렇게 들어있죠. 그게 이제 D램 모듈이고요. 낸드는 뭐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MCP 컨트롤 패키지죠. 그 다음에 SSD죠. 낸드를 모아놓은 자 멀티칩 패키지 부분 그 다음에 이 SSD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D램이랑 D램 모듈 낸드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 15% 늘었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1월 전분기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OQ는 83% 늘었습니다. D램은 너무 좋죠. 근데 D램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좀 갈렸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죠.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낸드는 지난달 대비해서 34% 정도 수출이 좀 줄은 걸로 이제 추정치가 잠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달 대비해서는 일단은 조금 늘었습니다. 일단 그 멀티칩 패키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1월 달 대비해서는 이제 QOQ가 이제 전분기 대비니까 1월 달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 대비해서 상당히 늘었지만 3월 달 대비해서는 일단 멀티칩 패키지는 좀 약간 줄어들었다. SSD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너무 좋은데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다. 둘 다 뭐 좋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반적으로 사실 그 3월 달 대비해서는 D램 모듈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4월 달에 반도체 수출 잠정치는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나와야지만 좀 알긴 하겠습니다. 잠정치는 대부분 실제 어떤 발표치와 거의 유사하니까 4월 달에 어떤 그 반도체 수출액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5월 달만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주 가보도록 하시죠. 오늘 포스코홀딩스 가져오셨네요. 네, 포스코홀딩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로 이제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수치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이제 에코프로 BM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보면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가장 많이 기대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리튬이죠. 이 리튬 가격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발표가 되는 이제 배터리급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막혔던 가격 부분을 최근에 이제 상향 돌파를 했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 리튬과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100억이 이제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를 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낫겠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사업 22년 4년에 이제 1단계 투자 완료를 해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올해 3월이죠. 지난달, 지지난달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지지난달 3월에 처음으로 월 단위 흑자를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이 리튬 쪽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4분기에 1,570억 정도 적자에서 올해 이제 70억 미만 수준으로 손실을 축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가 계약 물량 거의 이제 소진을 해서 2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까지 분기 흑자 전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그다음에 28년도까지 적용할 중기 주주 환원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이제 배당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주주 환원 35%에서 40%까지 좀 높여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도 병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부분이라 리튬과 관련돼서 반도체 2차 전지 주들 중에서 움직일 종목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치로 좀 증명을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차트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유의미 있는 선이 하나 있는데요. 한 4만 원 정도 라인인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이 34만 원 라인을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돌파하기 전에 작년에는 34만 원까지만 오면 계속적으로 밀리던 가격대가 바로 이 34만 원 라인인데요. 올해 이제 돌파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빠진 후에 이제 34만 원 라인을 완벽하게 저항선 라인으로 잡고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전 고점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정이 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조한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일단 양봉을 기대할 타이밍이라 포스코 홀딩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